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조금 색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셨다면 저는 현재 멜버른에서 공무원으로 2년차 재직 중인 워킹홀리데이 출신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요. 얼마 전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월부터 어떻게 공무원이 되셨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제 직업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왔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간단한 Q&A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공개하면서 어떻게 공무원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진짜 상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저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함에 따라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조립식 브릭 장난감으로 유명한 덴마크 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의 행복을 찾아서 왔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와 맞지 않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즐기시는 상사로 인해 너무 힘들었고 되게 지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행복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진짜 회사 화장실에서 남들 몰래 막 울고 집에서도 울고 정말 하루에 몇 번씩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운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더 많이 웃고, 지금 기억나는 게 어떤 직원분께서 윤미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하면서 질문을 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저는 당시에 남자친구가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렇게 롱디를 하다가 결국 직장을 관두고 멜버른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사실 딱히 준비한 게 없어요. 저는 호주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농장 가서 딸기랑 체리를 따는 거였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가게 되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한동안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씩닷컴에 찾아보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리크루트먼트 에이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줬던 곳이었어요. 저는 일단 스시집에서 한 달,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3개월을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직업이 흔히 말씀하시는 첫 오지잡이었어요. 이전 질문에서 답해드렸듯이 제가 리크루트먼트 에이전시에서 이력서를 넣고 멜버른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마 8월 달에 지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사회생활에 상처를 많이 받고, 좀 회사를 관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또 저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내가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때 자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길래 그래서 그냥 저는 헬로 하면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그냥 받았는데 어떤 호주 여자분이 제 이름을 묻더니 혹시 지금 아직 잡 오퍼튜니티를 찾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제가 지원했던 그 리크루팅 에이전시에서 4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해왔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고 1시까지 이렇게 대면 면접을 보러 올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헌터와 그렇게 호주 와서 첫 면접 후 첫 기회를 잡았어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비영리 조직인데 그 당시에 임시 회계 인력을 구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첫 직장은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그런 temporary job이었습니다. 6개월간 첫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워홀 비자는 한 곳에서 6개월밖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호주 경력이 조금 생겼으니까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식닷컴에 있는 모든 리크루트먼 에이전시의 이력서를 돌리게 됐어요. 이때 느낀 거는 진짜 호주 경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다른 리크루팅 에이전시에서도 연락이 꽤 와서 면접을 한 5군데 정도 보러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엔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IT 기업에서도 회계 업무를 보게 됐어요. 이곳은 3개월 후에 정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를 해보니까 저와는 좀 맞지 않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첫 직장을 소개시켜준 그 리크루팅 에이전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3개월짜리 임시직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실 3개월 임시직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조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 보느냐. 고민 끝에 저는 후자를 택했고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지금의 공무원 조직에서 일단은 임시직으로 회계부서에 근무하게 됩니다. 비록 3개월이지만 호주에 와서 공무원 조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누가 상상하겠어요, 솔직히. 조직 문화가 너무 좋고 또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되게 젠틀하셨어요. 일하는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즐기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이렇게 설레이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런 직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유레카를 경험하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일했던 그 비영리 조직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상사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지금 일하는 곳이 없다면 다시 와서 일해줄 수 있겠냐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이 되었냐고요. 이게 정말 궁금하실 텐데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제가 임시로 대타를 할 시절에 원래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먼저 알려드릴 점은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별도의 공무원 채용 시험이 없고요. 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채용 공고를 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인적성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카운슬이냐에 따라 달라요. 보는 곳도 있고 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 상사분께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너무 고맙게도 해주셨어요. 서류 심사에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아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경쟁률이 130대 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3개월이 저의 채용에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그 채용 스토리를 말씀해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첫 번째, 처음부터 정규직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이런 temporary job opportunity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조직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어떤 조직이 맞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경험이 많다는 거는 채용 시장에 내 이력서가 돋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리크루팅 에이전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사실 저도 다른 기업에 다이렉트로 지원을 많이 해봤지만 예전에 저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력서가 아예 필터가 되어서 그런 채용 담당자에게 이력서가 노출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신에 이런 리크루팅 에이전시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temporary job opportunity에 투입할 인원을 항상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이런 리크루팅 에이전시는 내가 얼마를 지불하면은 뭐 직업을 찾아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리크루팅 피는 여러분을 채용하는 회사에서 리크루팅 에이전시가 청구를 하니까요. 혹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만약 제가 임시직이라고 일을 대충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도 않겠죠? 사람 일은 진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된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매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저의 경험과 소소한 그런 팁들을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